익숙한 응원 소리와 함성이 울려 퍼지는 여기가 한국인가? 싶은데 아닙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많은 이들이 모여 올림픽 경기를 즐기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이곳. 한식도 즐기고 어깨 동무를 하거나 기차놀이로 흥겹게 춤까지 추는 사람들. 말 그대로 세계인이 하나가 되는 이 순간이 프랑스 파리 코리아 하우스에서 벌어지고 있다는데 그 이야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 출신 마리아 린드그렌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 피겨스케이팅을 배운 적이 있는데요. 그 시작도 TV에서 김연아 선수를 보고 시작한 거예요. 어린 제 눈에는 그녀가 마치 요정 같기도 하고 어느 날은 우아한 여왕 같기도 했거든요. 똑같은 동작도 그녀가 할 때면 항상 달라 보였죠. 저는 어린 마음에 김연아 선수처럼 빙판 위를 달리고 싶었죠. 제가 피겨스케이팅을 배우고 싶다고 하자 부모님은 한 달 만에 그만둘 거면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어린 저는 굉장히 변덕이 심했거든요. 웬만해서는 다 경험해보고 해봐라 하셨던 부모님도 제가 하도 변덕이 심하니까 이젠 쉽게 허락을 안 해주셨죠. 저는 그동안의 제 모습을 후회하면서도 계속 매달렸어요. 한 달 만에 절대 안 그만둔다고요. 진짜 해보고 싶다고요. 그렇게 시작한 피겨스케이팅은 정말 쉽지만은 않았어요. 일단 빙판 위에 제대로 서 있는 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허락은 하셨지만 이번에도 금방 그만둘 거라고 생각하셨던 부모님은 제가 한 달을 넘어가도 계속 운동을 다니자 좀 놀라시더군요. 근데 그만큼 흥미가 갔어요. 자꾸 빙판에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더 잘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 단점 중 하나가 잘 흥분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고쳤다고 생각하지만 어릴 때는 조절이 쉽지 않았죠. 당시에 제가 워낙 이 운동을 좋아하니까 주변에서 응원차 잘한다, 멋지다 해주시는 어른들이 많았어요. 한 단계 한 단계 연습을 해나가는 상황이었는데 그 소리를 듣고는 제가 너무 기분이 들떠버린 거예요. 배우지도 않은 점프를 해보겠다고 시도하다 넘어진 건데요. 가볍게 엉덩방아를 찌는 수준이었다면 좋았을 텐데 하필 넘어지면서 발목이 크게 접질렀습니다. 어린 저는 덜컥 겁이 났죠. 지금 생각하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다신 못 걸으면 어떡하냐고 펑펑 울기도 했고요. 그 모습에 부모님은 이렇게 다치면서 운동을 하는 건 아니라고 저를 말리셨고 저는 그날 이후로 피겨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물리치료를 받았는데요. 그때 인연을 맺은 물리치료사 린다 씨가 얼마 전에 묻더라고요. 파리 올림픽에 구경 갈 거냐고요. 이때는 파리 올림픽이 열리기 전이었습니다. 저는 고민 중이라고 했죠. 그러자 린다 씨가 BTS의 진이 성화봉송을 한다더라. 주변에서는 난리인데 관심 없냐고 놀리듯 묻는 거였죠. BTS가 유명한 건 알지만 저는 가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거든요. 스웨덴 가수마저 관심이 없는 거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알 것도 같았습니다. 스웨덴에서 한국, 특히 K-팝 인기가 엄청나거든요. K-팝 노르딕 페스티벌이라고 이번 6월 스톡홀름 오스카 극장에서 K-팝 축제가 열렸거든요. 듣기로는 콘서트장을 방불케 할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고 들었습니다. 스웨덴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 K-팝 팬들이 모여 노래와 춤 실력을 겨루는 축제였죠. 무려 예선까지 치룬 축제였다고 해요. 사실 전 그 이야기를 듣고 좀 놀랐죠. 주변 국가에서도 모여서 축제를 했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K-팝을 좋아하고 서로 나누고 싶었으면 그랬을까 하는 마음도 들고 그들의 열정에 감탄까지 나오더라고요. 스웨덴에서의 한국 K-팝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느껴지실까요? 그러니 린다 씨의 입장에서는 젊은 사람들은 다 한국을 좋아한다고 여길만도 했습니다. 무려 팬들을 위한 축제가 따로 열릴 정도니까요. 그런 인기다 보니 린다 씨는 저 역시 K-팝에 관심이 많으리라고 생각한 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K-팝 팬은 아니라서 BTS 멤버가 성화봉송하는 건 별 관심이 없다고 웃으며 마무리했죠. 그렇게 전화를 끊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파리올림픽 생각이 자주 났어요. 아무래도 파리는 예술의 도시 아닌가요? 거기서 열리는 올림픽이라니 기대가 된 것도 사실이었죠. 이건 그냥 가격만 알아보는 거야. 진짜 갈 생각은 아니고 일단 가격만 알아보자. 이러면서 티켓을 알아보았는데요. 개막식 티켓 가격이 정말 비싸더군요. 티켓 최고가는 무려 2,700유로로 한국 돈으로 4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어요. 가장 저렴한 티켓도 90유로로 한국 돈 13만 원 정도 하죠. 만약 올림픽을 보러 간다면 여행 경비까지 생각해야 하니까 어느 정도 타협을 해서 티켓을 구매해야 하는 거겠죠. 결국 저는 약간의 휴가를 내어 올림픽 기간에 프랑스를 방문했습니다. 파리에서 열리는 올림픽이라니 분명 멋질 거라고 기대감을 안고 간 거죠. 딱 파리에 들어서자 느낀 건 은근히 경찰들이 많이 돌아다닌다는 거였어요. 이번에 프랑스가 올림픽 최초로 치안 지원을 요청했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 상황에 관광객들의 안전을 각국에 떠넘기는 거 아니냐는 소리를 듣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들어서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눈으로 보이는 건 달라서 살짝 긴장이 되더라고요. 파리는 소매치기 등의 생활 범죄가 많기로 유명하잖아요.
거기에 2015년 이후 무산된 테러 모임한 74건에 이를 정도로 테러 발생 가능성도 높은 편이라고도 하고요. 그게 꼭 테러가 일어날 거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만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뜻인 것 같아서 걱정되기도 했죠. 파리도 치안에 있어서 걱정이 많았는지 파리 인근 불법 이주민과 노숙인들을 추방했더군요. 노숙자 청소다 또는 사회정화다 다양한 이름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들이 다시 돌아올까봐 아예 다리 밑에는 올록볼록한 콘크리트 블록을 놓기도 했고요. 다리 밑에 노숙자들이 기거하지 못하게요. 글쎄요. 노숙자들이 거리에 많으면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종종 폭력적인 이들도 있어서 치안이 흐트러지기도 하죠. 하지만 그들을 내쫓았다고 하니 또 마음 아픈 건 제가 너무 간사한 걸까요? 꼭 쓰레기 봉투를 치우듯이 남들이 볼까 서둘러 치워버린 거잖아요. 저는 그들이 부디 안전한 곳에서 보호를 받으며 사회로 돌아오는 훈련을 받는 것이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런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들려오는 이야기가 없네요. 파리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건만 생각보다 치안 관리가 쉽지는 않아서 계속해서 문제가 터지고 있어요. 개막 전부터 호주 여성이 5명의 남성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부터 호주 취재진들이 괴한의 습격을 받았다는 이야기들까지 계속 이야기가 들려오거든요. 저는 부디 올림픽 기간 내내 별 문제가 없기만을 기도했습니다. 린다 씨가 BTS 얘기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거리에서는 한국 경찰들도 몇몇 볼 수 있었는데요. 제가 그 옆을 지나가니까 한국 경찰들이 가볍게 고개 숙여 인사를 해주셨어요. 저뿐만 아니라 눈이 마주친 분들에게는 순찰하다가도 인사를 해주시는 모습이 무척 신사다웠습니다. 특히 주변 한국 분들이 그분들께 도움을 요청하시면 곧바로 달려가는데 그 모습이 무척 듬직하게 보이더라고요. 개막식에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이번에 센강에 배를 띄워 선수들을 입장시키더군요. 프랑스가 센강에 2조를 투자했다는 이야기는 이미 유명하잖아요. 한편으로는 경기까지 해야 하는데 배를 띄워도 되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수질이 아슬아슬해 보이던데 말이죠. 하지만 배를 타고 입장하는 것 자체는 새로웠습니다. 생소한 나라가 소개돼도 모두가 환호해줄 만큼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한국 선수들 차례에서는 반응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저도 박수를 치다 말고 어라? 내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 의아했죠. 분명 아나운서가 한국 선수들을 향해 국한으로 소개를 했거든요. 저에게 한국은 BTS가 아닌 김연아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 국기를 못 알아볼 리가 없었어요. 아직도 김연아 선수가 빙판 위에서 태극기를 두르고 있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 거려. 분명 한국인데 왜 북한이라고 소개하지? 제가 혼자 생각하고 있을 쯤 주변에선 점점 술렁이는 분위기가 되었어요. 몇몇은 한국에게 너무한 처사라고도 했죠. 이건 이상하다고요. 뒷차례에서 북한 선수들이 입장을 할 때 한 번 더 북한으로 소개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되니 북한 선수들만 2번 입장한 게 되었더군요. 혹시 북한 차례에서 한국이라고 불리려나 싶었던 저는 내심 안타까웠습니다. 차라리 한국과 북한의 순서를 뒤바꿔서 불렀다면 대본을 쓰는 과정에서 두 나라의 순서를 헷갈렸구나 싶었을 텐데 그게 아님을 보여준 거니까요. 또 한국을 잘못 적은 것이라면 최소한 대본 한 번만 더 훑어봤어도 실수는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도 남았고요. 그래도 한국을 바로 알아차릴 만큼 확실히 그 존재가 유명해졌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개막식 이후에는 경기를 적극적으로 보러 다녔는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또 재밌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펜싱 경기에서 한국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데 그 이름이 잘못 표기되는 일이 생겼더라고요. 이번에는 한국 선수 이름을 잘못 썼다고? 또 한국? 그런 생각이 들었죠. 제가 주변에서 듣기로 프랑스 사람들이 좀 헐렁한 면이 있다. 실수를 잘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프랑스에는 루이비통부터 시작해서 에르메스, 샤넬, 지방시, 까르띠에 등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가 많다 보니 깐깐하고 꼼꼼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실수가 많다 그런 이야기였죠. 다르게 말하면 자유롭다고도 하고요. 이번에도 실수인가? 그렇게 생각해봤지만 역시 올림픽에서 연달아 터진 실수들은 좀 아쉬운 감이 있었어요. 한 나라를 향해 2번 연속 실수가 가능한가? 그런 우연이 계속 겹칠 수 있는 건가? 그런 의문도 들었고요. 그런데 이런 일과 상관없이 금메달을 딴 한국 선수는 외모 때문에 또 들썩이더라고요. 저는 부모님과 정말 친한 지인 일부에게만 파리올림픽에 다녀온다고 알렸거든요. 근데 잠깐 사이에 제 SNS로 연락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오상욱이라는 선수 너무 잘생겼더라. 한국 드라마에 나올 것 같은 외모다. 혹시 거기 있으면 한국 선수들 볼 수 있냐? 사진 꼭 찍어와라. 대부분 한국 가수나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쏟아지는 연락이었죠. 저는 그들에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한국 선수들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도 잘 모른다고 하나하나 답장하다가 또 연락이 오더군요. 이번에는 우리 스웨덴 선수들 좀 살펴봐달라는 소리였어요. 진심은 아니고 그만큼 우는 소리였죠. 그러면서 보내준 기사를 보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매트리스를 사갔다니요?
설마 선수단 숙소에 침대까지 없나? 깜짝 놀랐던 저는 자세히 내용을 살피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하지만 본 내용도 크게 다를 건 없었습니다. 골판지 침대 틀까지는 그냥 썼는데 그 위에 깔리는 매트리스가 너무 딱딱했다는 거예요. 도저히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었다는 거죠. 스웨덴 대표팀은 결국 이케아까지 가서 새 매트리스를 구입했다고 하는데요. 경기를 앞두고 선수들 컨디션 조절과 경기 일정 등으로 굉장히 예민해져 있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다면 분명 경기력에도 영향이 갈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숙소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파리 올림픽에서는 저탄소를 내세우며 선수단 숙소의 에어컨을 없앴는데요. 하지만 잇따른 폭염으로 선수들이 힘들어하자 각국 대표단은 자비로 이동식 에어컨을 주문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발생했죠. 그 자체로 부유국과 빈곤국을 나누게 된 거니까요. 모든 나라가 자국 선수들을 위해 이동식 에어컨을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평등하게 치러져야 할 올림픽에서 박탈감을 느낄 선수들과 나라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선풍기만으로 더위를 버텨야 하는 선수들의 체력 문제도 걱정이었습니다. 거기에 한국 선수 인터뷰를 보면 버스에도 에어컨이 없었다고 하죠. 이쯤이면 선수들이 더위에 제 기량을 펼칠 수나 있을까 걱정이 될 정도였어요. 또 선수단 숙소에 커튼이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일부 선수들은 창문에 수건을 달아 옷을 갈아입는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각각 다른 나라 선수들에게 터져나온 이야기지만 모두 파리올림픽의 선수단 숙소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모인 선수들이 다 같이 겪고 있는 문제라는 거죠. 모든 일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거 너무 문제가 터져나오는 거 아냐?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죠. 경기를 관람할 때도 좀 찝찝한 일이 생겼는데요. 이날 저는 한국인의 행동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섬나라 키리바시에서 온 선수와 우크라이나 선수가 맞붙는 유도 경기를 보고 있을 때였어요. 당시 그 경기는 무언가 볼 틈도 없이 단 5초 만에 승부가 갈렸죠. 솔직히 실망을 안 했다면 거짓말이겠죠. 아무래도 올림픽이라는 무대 위에서 치열한 승부의 순간을 볼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패배한 선수 쪽을 바라보았는데요. 저였다면 올림픽에 나와서 순식간에 패해버리면 많이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선수는 그런 모습이 없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번 대회 유도 부분 최연소 선수라고 했어요. 정말 멀리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키리바시에서 프랑스까지 14,000km를 날아왔다고 하니까요. 그녀는 올림픽 무대에 섰다는 것 자체를 뿌듯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진짜 문제는 다른 데서 일어났습니다. 관중들 한쪽에서 킥킥거리는 비웃음 소리가 들렸어요. 많은 인원은 아니었지만 유독 그 웃음소리가 눈에 띌 수밖에 없었죠. 누가 이렇게 대놓고 비웃는 거지?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선수들 앞에서 이러는 건 매너가 아니잖아요. 같이 경기를 보고 있던 관중으로서 부끄러울 정도였죠. 저뿐만 아니라 하나둘 그 웃음소리를 찾기 위해 고개를 두리번거리는데 얼핏 저쪽에서 중국어가 들리는 듯 했어요. 속닥거리는 목소리와 함께 비웃음이 같이 들렸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선수들의 경기를 비웃는다고? 그런 생각이 들 때 누군가가 그 웃음소리를 덮어버리겠다는 듯 박수를 치더군요. 그 소리에 저도 얼른 정신을 차리고는 같이 박수를 쳤는데요. 슬쩍 보니까 그 중국인들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던 검은 머리의 여학생 2명이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여학생들과 대화를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평소 낯선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것에 거부감이 없는 성격이라 그런 걸지도 모르겠지만요. 저는 경기장을 나가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인사를 했죠. 그들은 갑자기 다가온 제 모습에 깜짝 놀란 듯 했어요. 저는 다가가자마자 유도 경기가 끝나고 당신들이 박수를 친 것이냐. 먼저 박수를 쳐줘서 고맙다. 덕분에 나도 선수들에게 집중할 수 있었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어쩌면 분위기에 휩쓸려 비웃는 소리가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갔을 수도 있었어요. 그녀들의 박수 소리가 그걸 끊어준 거죠. 그들과 이야기를 해보니 그 2명은 한국인이더군요. 프랑스에서 유학 중인 학생들이라고 했습니다. 보고 싶었던 경기가 따로 있었는데 티켓을 못 구해서 대신 유도 경기를 보러 왔다고 말했어요. 비록 승부는 짧게 갈렸지만 선수들의 노력이 담긴 건데 누군가 비웃는 소리를 내자 도저히 그 소리를 참을 수가 없었다고 했죠. 그렇다고 사람들과 싸울 수도 없어서 선수가 기죽지 않게 박수로 응원을 하고 싶었대요. 그녀들의 말이 얼마나 가슴 따뜻한지. 단순히 승패 자체만을 보고 웃음거리로 삼던 이들과 다르게 이 한국 유학생들은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 그 자체를 존중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한국 유학생들의 생각이 굉장히 성숙함에 감탄했습니다. 지금 세계에 한국 열풍이 불고 있는 것도 단순히 우연은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단순히 노래 몇 곡, 드라마 한두 개로 인기는 반짝 얻을 수 있지만 그 인기가 오래 지속이 되려면 또 다른 것들이 필요한 법이니까요. 저는 그게 시민의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이때 보았던 경기장 비매너는 그럭저럭 넘길 수 있었어요.
문제는 다음이었죠. 저는 종종 아버지와 탁구를 즐기던 기억이 있어요. 부모님 집에는 아직도 낡은 탁구대가 있답니다. 세차 당번을 걸고 내기 시합을 하거나 가끔은 엄마와 설거지 내기를 할 때도 있고요. 그렇게 탁구 자체에 좋은 기억이 많아서 그저 설레는 기분으로 탁구 경기를 보러 갔죠. 그날엔 한국과 중국의 경기였습니다. 특히 두 나라 다 워낙 강팀이라 볼만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 무언가 다르리라는 기대감도 있었고요. 근데 한쪽에서 유독 큰 응원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도 응원 소리를 쫓아 고개를 두리번거렸어요. 그리고 이내 어디서 나는지 찾을 수 있었습니다. 붉은색이 워낙 눈에 띄어서 못 볼 수가 없었죠. 중국 국기를 들고 있는 모습에서 중국 선수 응원을 왔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자국 선수를 응원하는 모습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점점 갈수록 소리가 커졌습니다. 이건 경기를 방해하는 수준 아닌가? 양쪽의 승패를 떠나서 중국과 한국 선수들 모두 경기 집중이 안 되겠다 걱정이 될 정도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선수들은 정말 무서운 집중력을 보여주더군요. 첫 세트부터 승기를 잡으며 시작했는데요. 양쪽 다 정말 치열하게 점수를 오가더군요. 제가 함부로 말하긴 어렵지만 갈수록 중국 쪽 응원도 심해져서 나중에는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서브 순간에도 응원이 터져나왔어요. 한국팀이 서브할 때도 중국의 응원 소리가 나왔죠. 혹시 일부러 그러나?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결국 우승은 중국이 가져갔는데요. 양 선수들 모두 의젓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지만 저는 경기장을 나서는 내내 찝찝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다른 걸 떠나서 경기 관람을 방해받았다고 화를 내는 이들도 많았고요. 사실은 저도 화가 났어요. 중국 측의 응원이 어떤 마음인지는 알겠지만 때때로 선수가 아닌 중국 응원단 쪽으로 시선이 돌아갔거든요. 저는 경기를 보러 온 거지 응원단을 보러 온 게 아니니까요. 그만큼 응원 소리에 선수들 경기가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쯤 되니 솔직히 저는 파리올림픽에 실망해서 더 이상 돌아다니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가보기로 했죠. 워낙 많이 들어서 모를 수가 없었거든요. 사람들이 코리아하우스로 몰리고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곳의 이름처럼 한국인이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완전히 제 착각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기는 제 생각보다 더 높았어요. 한국인들보다 다양한 피부색을 지닌 외국인들이 더 많더라고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코리아하우스를 입장하려면 줄까지 서야 했습니다. 오후라서 그런지 코리아하우스에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사람들이 반짝거리는 응원봉을 들고 돌아다니는데 마치 이곳만 다른 나라 같았어요. 저는 한식을 판매하는 곳에서 만두 몇 종류를 사고는 사람들 틈에 앉았죠. 사람들은 거기서도 들썩이면서 경기를 응원하더라고요. 차별을 두지 않고 모두 함께 응원하는 분위기는 그 자체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었어요. 어쩌면 이래서 다 여기로 모이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단순히 유명한 케이팝 몇 개만 아는 수준이었던 저는 제 상상 이상으로 한국인들이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이들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니 사람들이 여기서 노래를 부르고 박수를 치기도 하며 경기를 응원하는 거예요. 어느새 저는 그 사이 앉아 자연스럽게 한국팀을 응원하게 됐고요. 그런데 기분이 하나도 나쁘지 않았어요. 무척 즐거웠거든요. 저는 그 속에 있으면서 응원봉도 선물로 받고 한식도 몇 가지 선물을 받았는데요. 응원봉은 개수가 몇 개 안 되는데도 흔쾌히 제게 선물로 주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사람들 사이에서 응원봉을 흔들며 응원하는 재미를 알게 되었죠. 한국인들이 얼마나 열정적인지 잘 지치지도 않았어요. 어쩌면 세계인이 하나가 된다는 게 이런 게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태극기도 같이 선물을 받아서 마치 한국인처럼 어깨에 둘러매고는 숙소로 돌아왔죠. 태극기를 잘 접어서 내려놓는데 너무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온 거지? 정말 믿을 수가 없더군요. 저는 거기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어깨동무도 하고 응원을 하며 때로는 기차놀이도 즐기고 왔어요. 정말 올림픽 자체를 즐긴다는 게 뭔지 보여주는 공간이었죠. 솔직히 파리에서 지내던 시간 중에 가장 즐거웠어요. 아참, 최근에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단체전 시상식을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개최한다는 거였죠. 과거 피겨스케이팅을 배우기도 했지만 역시 김연아 선수의 무대를 볼 수 없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피겨에 대한 관심이 옅어졌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내용에는 관심이 가더라고요. 일단 2022년에 했던 올림픽 시상을 지금에 와서야 한다는 게 이상했으니까요. 보니까 러시아 선수인 카밀라 발리에바의 도핑 양성 반응으로 순위가 바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2위였던 미국이 1위로 올라가고 3위 일본은 은메달을 받게 됐다는 거죠. 다만 동메달이 문제인 듯 했습니다. 발리에바의 점수가 0점 처리됐음에도 러시아의 점수가 4위 캐나다보다 더 높았던 거죠. 캐나다 측은 러시아의 동메달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도핑 관련으로 시끄러운 것을 보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기억이라 미화가 된 걸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김연아 선수가 한창 활동할 적에는 피겨 무대를 그저 순수하게 보곤 했거든요. 그때는 뒤편에서 선수가 도핑을 했을까? 그런 의심할 일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을 만큼 김연아 선수의 실력이 압도적이었던 것도 있겠죠. 저는 지금도 2010 밴쿠버에서 보여주었던 김연아 선수의 피겨 연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아직까지 찾아보는 피겨 영상이라고는 김연아의 영상밖에 없어요. 그녀의 연기만큼 보았을 때 사람을 집중시키고 빠져들게 하는 건 없거든요. 그녀의 예술성은 정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천재적인 면이 있죠. 문득 그때 생각이 나네요. 아무래도 자기 전에 한 번 더 김연아의 피겨 무대를 보고 자야겠어요. 마리아 린드그렌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주톡톡이었습니다.